오랜만에 복귀하신 거고, 대표로서 첫 국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쟁에 함몰되는 국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쟁을 하더라도 성숙해 가야 하는데 턱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공방을 계속하는 그런 양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 같아요. 아쉽게 생각하고요. 상임위에 따라서는 정책 국감을 하는 것도 제법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언론들은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의원들로서 별로 매력이 없는 그게 저로서도 고민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어떤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공직에 충실하겠다면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처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못하겠다면 그것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분명히 처신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정 어렵다면 결단을 해야죠. 정기국회에 임하는 방침, 각오 있으시다면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심의 국면으로 돌입을 하죠. 입법은 그동안에 밀렸던 법안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혁입법은 공수처,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언론개혁에 관한 것들이 진척될 수 있을지 하는 것 등등이고요. 민생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그리고 이른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등, 산업안전법, 정의당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넓은 의미의 산업안전법 범위에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입법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한국판 뉴딜에 관한 법안이라든가 코로나 이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거기 포함될 수 있죠. 계속해서 좀 지원 점수를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추천위원 분들 면면을 보면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공수처장 임명이 11월은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 개정의 어떤 필요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면 야당이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마냥 그걸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 11월이 어쨌든 처장 임명의 시한이다. 그 취지를 잘 살릴 필요가 있지요.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미세한 조정만 남은 단계입니다. 업계의 우려를 들었고 또 그 우려가 어디까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우리가 조정하면서 선택할 일이 남았죠. 그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었을 때 기존의 산업안전법과 중복처벌의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산업안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지점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의원들 간의 미세한 문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걸 대전제로 놓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신념 체계를 고려하면서 어렵게 만든 법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것도 연내에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추가 대책을 좀 준비 중인 게 있는지. 미래주거 추진단이 내주에 발족을 하고요. 당면한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은 중장기적인 미래지향적 주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단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이시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과 여성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주거 수요가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중심에 청년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완화로 가는 종부세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손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있다면 재산세, 그것도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부담 완화가 가능한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탈당, 당내 소수 목소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 당내에서 누군가가 딴 쪽을 억압한다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도부가 누구한테 뭘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예, 금태섭 의원이 당을 떠나시는 건 몹시 아쉬운데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는 충고는 충분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면 재보선에 민주당은 후보내서는 안 된다. 예.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여쭈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재임하실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예. 네. 승부수가 뭐 언제쯤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누구나 공수처다, 공정경제 3법이다. 이게 우선이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적 또는 예산의 지원, 이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종식시키고 그 미래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 또한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집권당 대표로서 더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 플레이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시는 건 적어도 이 시기에 집권당 대표로서는 그건 좀 신뢰되는 일일 거다. 그렇게 주문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만약에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뢰가 될 것이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일하고 있죠. 아실 겁니다. 당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안마다 TF를 구성하고 책임을 드리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의료계 파업 일단 타결을 했었고요. 추경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처리했죠. 당내에서 의원들과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대처도 대단히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저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전에 당으로서는 당연히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큰 일이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대표가 된 것이 저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 국난의 시기에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하는 고민에서 대표가 되고자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일을 제대로 해서 당의 지지도가 유지 또는 상승되는 것, 이것이 더 저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자기에게 멋있게 보이는 메시지만 계속 낼 수는 없죠. 그런 의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정쟁거리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뭐 도리가 없는 것이죠. 네. 대표로서의 이낙연을 봐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후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겹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그런 경향을 제가 탓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대표로서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내세우셨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말씀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었나요? 네, 원래 선언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것이고요. 제 개인의 정책을 내놓을 시기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네, 그럼요. 지금 정기국회에서 눈앞의 현안이 있고 당으로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제끼고 내 개인의 브랜드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만약에 그랬다면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스가 총리 취임하면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여전히 아베 총리 시절보다는 좀 더 유연해진 것 같고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짐을 벗은 상태에서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한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미해결의 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점에서 두 나라 정부 모두 필요성과 의지에서 일치한다. 다행히 아베 정권 시절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다. 긍정적 어프로치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단 그동안에는 일본 총리 관저 측의 제동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노력, 외교 당국 간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 좀 더 적극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현안이 풀릴까에 대해서는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자체는 옳지가 않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촉진하도록 대화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만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 안에 문제가 말끔하게 풀릴 것이다. 그 보기엔 너무 기간이 짧으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 예.